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늦은 밤에 뒷동산에 올라와서 이 한 프로 찍고 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놀러 와가지고 하루 종일 꼼짝도 못했네요. 하루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정말로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 여성들이 성매매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즉 여성들이 성매매 기간이 주로 어떤 기간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이 기간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성매매 합법화를 왜 해야 되느냐? 바로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성 여러분들이 첫째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학업을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저축과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고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특히 젊을수록 여성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들이 고등학생이 무슨 돈을 벌일 방법이 있겠습니까? 물론 알바를 하면 됩니다. 뭐 식당 알바도 하고 편의점 알바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판국인지 식당 알바도 외국인 여성들이 장악했고 편의점 알바도 외국인 여성들이 장악했고 심지어는 술집과 노래방까지도 외국인 여성들이 장악했습니다. 우리 한국 여성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한국 여성은 도대체 어디 가서 돈 벌어야 되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 돈의 한장병 들고 돈에 미친 놈들이 카르텔을 만들어서 우리 여성들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절대로 돈을 알면 안 됩니다. 우리 여성들은 절대로 돈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여성들은 절대로 돈을 관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바로 그들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돈에 환장병 들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너무나 똑똑합니다. 1년에 책 한 권 보지 않는 여성들이 세상에 모르는 게 없고 1년에 신문 한 번 보지 않는 여성들이 세상에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정말로 똑똑합니다. 그러나 모두 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거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지가 되었느냐? 아버지 용돈을 뜯고 어머니가 꼬부치 나온 돈을 뜯고 그래도 안 되면 생활비 대출을 내고 학자금 대출을 내고 이렇게 모두가 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연인과 데이트를 하면 게맛살이나 한우 등심이나 비싼 거 아니면 먹질 않고 명품이라 하면 환장병이 들고 빚을 내서까지도 명품으로 치장을 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하기 전까지 어떻게 하든지 부지런히 돈을 확보하세요. 정말로 부지런히 돈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이 물리학의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어서 이 여성들에게는 아름다운 몸과 향기 나는 이 몸,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돈을 가지고 있고 남자들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원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합니다. 여성들이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우리가 이 여성들이 구석기 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여성들이 고유한 직업입니다. 즉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이 고유한 직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미친 카르텔들이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남성이 성매수를 하면 불법이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남성들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성들이 돈을 빼앗으려고 어마어마한 처벌을 합니다. 징역형을 살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고지식한 자더라도 성매수남이 되는 순간 인생이 끝장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돈에 환장병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들이 돈에 환장병이 안 들려요. 우리 여성들은 더 돈에 환장병이 들려야 됩니다. 우리 여성들은 정말로 미친 듯이 돈에 환장병이 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성이 고유 직업이고 고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성적인 유의와 정당한 행위와 정당한 이 유의를 제공하고 버는 돈은 그것은 나쁜 돈이 아닙니다. 여성 여러분들이 사기를 쳤습니까? 여성 여러분들이 마약을 팔았습니까? 여성 여러분들이 남들을 폭행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까? 아닙니다. 정당하게 번 돈입니다. 그러면 이 성매매에 있어서 학벌을 따지지 않습니다. 고상한 직업을 또 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아름다운 몸과 이 향기 나는 그런 처신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돈이 돌아다닙니다. 길거리에 돈이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남성들이 돌아다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여성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돈을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생활비 대출을 내지 않고 학자금 대출을 내지 않고 또 여성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자금을 쌓아 올려야 되느냐? 바로 결혼을 하기 전까지입니다. 여성 여러분들이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여성 여러분들이 유의를 위해서, 여성 여러분들이 성적 즐거움을 위해서, 여성 여러분들이 어떤 명품이나 어떤 화려한 옷과 어떤 화려한 어떤 대가를 위해서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 여러분들이 성매매를 해서 버는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돈인가? 바로 여성 여러분들이 자본을 형성해야 되는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을 형성해야 되는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은 누구도 몰라야 되는 바로 아주 관리하기 어려운 돈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도 몰라야 됩니다. 심지어는 부모 형제도 몰라야 되고 남편도 몰라야 됩니다.
물론 자식들도 몰라야 됩니다. 이렇게 돈을 깊숙이 숨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성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있는데 왜 성매매를 해요? 여성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남편과의 공동 소유가 됩니다. 즉 여성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의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성이 성도, 즉 남편의 성도 아내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성도 남편의 것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서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즉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남편과 공동으로 나의 성이 관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성이라는 것도 나와 공동으로 관리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돈을 벌어오면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오면 그건 누구 돈도 아니고 돈은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생활비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생활비에서 또 여성 여러분들이 아끼고 아껴가지고 또 돈을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여성이 두 주머니를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머니가 아닙니다. 한 주머니는 젊었을 때, 즉 내가 결혼을 하기 전에 성매매를 통해서 번 돈입니다. 이 돈은 바로 여성 자신의 돈입니다. 결혼을 하기 이전의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몰라야 되며 부모 형제도 몰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식들도 몰라야 됩니다. 오직 여성 자신만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은 깊은 자산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식이나 채권 또는 코인 이런 것들로 유가증권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때부터 돈을 버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돈을 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본의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자본의 구조 위에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서 생활비에서 얼마씩 떼가지고 또 저축을 하고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여성의 주머니가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개의 주머니는 남편과 벌어온 이 돈에 대한 주머니는 남편과 같이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즉, 첫 번째 자산은 자신이 결혼을 하기 이전에 번 자산이라서 그 누구와도 공유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그러한 자산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도 아니 됩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몰라야 되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산은 남편과 공동으로 일군 자산입니다. 이 자산은 남편이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모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공동으로 일군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돈에 대한 아주 철저한 자산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이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러한 3종 세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그러면 돈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아주 힘들게 마치 아이가 이 아장아장 걷듯이 걸음마를 하듯이 그렇게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것이 날개를 달고 날아갑니다. 더군다나 정확한 포트폴리오와 정확한 배당과 정확한 상황에서 움직이는 돈은 어느 순간에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굴러갑니다. 이렇게 여성의 돈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이 성매매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자산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이지 돈을 쓰고 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내가 성매매 합법화를 이렇게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본이 없고 자산이 없게 되면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노예이고 그게 바로 비참하고 힘든 생활입니다. 그러나 젊어서 자신이 열심히 이 회사를 당겨서 돈을 벌고 또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한 돈은 세상 누구도 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도 몰라야 하고 남편도 몰라야 하고 자식도 몰라야 되며 그 누구도 모르는 돈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돈을 버는 구조로 반드시 짜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남편과 알콩달콩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또 주머니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주머니는 남편과 공동으로 만든 재산이기 때문에 남편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것들로 노후 생활에 대한 안전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 대책입니다. 내가 여성 여러분들에게 성매매 합법화를 하면서 그 타의와 타당성이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나의 성매매 합법화는 여성 여러분들의 또다시 어둠의 굴레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토록 금융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성 여러분들이 성매매 합법화를 해가지고 서로 즐기고 놀겠다. 그리고 뭐 남들보다 더 폼나게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매매 합법화는 바로 여성 여러분들이 자본과 자산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성매매 합법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 옵니다. 안전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 옵니다. 그리고 보장된 미래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가 언제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돈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진 않는다. 그러나 돈이 98%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데 그 98%의 문제는 바로 자신이 손에 있는 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체계와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직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 온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많은 이 여성분들이 나의 얘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마시고 깊이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유일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돈입니다. 그리고 여성 여러분들이 유일신이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돈 없이 행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돈 없이 사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돈 없이 안정된 미래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참 이 날이 좋습니다. 오늘 날씨도 많이 풀리고 이렇게 또 산길에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는 이것도 작은 행복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소소한 데서 옵니다. 그러나 그 소소하고 작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매매 합법화를 하고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봅니다. 저게
신원 첫날밤 부관계 해가지고 이 검사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나니까 저게 맞다린 것 같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도 이제서야 내 인생 살아갑니다. 내가 환갑이 넘어서 이렇게 떠드는 이야기니까 의심을 하지 마시고 여성 여러분들께서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